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도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을 가지고 영상을 하나씩 올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이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간단히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 유튜버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크게 나눌 건데요. 유튜브 트렌드를 좀 알아보고 실버 유튜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좀 보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이미 개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개설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간단히 영상도 업로드 해보고 거기에 이제 썸네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사진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버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너무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유튜브 이용자가 50대 이상이 가장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거 되게 놀랬거든요. 오히려 젊은 층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성인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들 보면은 저희 뭐 시어머님, 시아버님이나 뭐 이렇게 엄마, 아빠들 이렇게 보면 이런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계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도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갈수록 더 성장세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하도 물론 사용 시간이 지속하고 늘어나지만 어르신분들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시고 전에는 스마트폰을 그냥 가지고만 계셨다면 이제는 좀 활용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지털 수업을 막 들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가 뜬다, 시니어 유튜브 열풍, 시니어 콘텐츠가 대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색하지 않은 질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시니어가 주인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틱톡이라는 게 있어요. 틱톡은 뭐냐면 유튜버랑 조금 다른데 이렇게 좀 짧은 영상 같은 거 재미있는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숏 동영상이라고 해서 이 틱톡과 비슷한 것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이따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학생들 50명을 데리고 이 시니어 유튜버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시니어 유튜버를 왜 보나요? 왜 이 영상을 보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가 해당 유튜버의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이 있었대요. 그리고 재미있고 신선한 콘텐츠. 이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뭐 신문물 이런 것들 저도 요즘에 너무 시대가 막 훅훅 지나가서 나도 모르는 건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되게 막 재미있는 모습, 그런 순수하고 너무 이런 모습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르신들께서만 알고 계시는 시니어분들만 알고 계시는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들도 이제는 막 되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보통은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손자나 손녀가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편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편집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겠지만 이렇게 손자, 손녀와의 케미가 또 보여지는 게 또 재미있는 거죠. 유튜버 트렌드 중에 요즘 좀 잘 이슈가 되는 유튜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박막래 할머니가 계시죠.
박막래 할머니도 계시고, 자, 그리고 영원 씨 TV라는 유튜버도 있어요. 이분은 먹방, 먹는 거 하시는 유튜버시거든요. 그래서 또 자세한 영상들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유튜버, 요즘에 먹방이 대세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꽃탈배라는 유튜버도 계세요. 이분은 옷을 만드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좀 멋진 옷을 입고 시니어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그런 유튜버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인스타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유튜버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동화 그림처럼 그리시는 분인데, 이분들께서는 손주의 뭐 그림이나 이런 손주한테 주고 싶은 그림들을 그려서 구독자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를 먼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예시로 들었던 박막래 할머니죠.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보면 옆에 있는 손녀딸이 이 할머니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모습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70대 할머니, 그리고 코리안 그랜마. 코리안 그랜마라고 여기에 이름 자체, 채널 이름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할머니, 한국 할머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손녀딸과도 하고 뷰티, 그리고 브이로그 하는데 솔직한 그냥 일상을 막 찍기도 하고요. 드라마 리뷰를 하기도 합니다. 요리도 막 이렇게 하세요. 보면은 이렇게 박막래의 대충 비빔국수 레시피, 이런 요리도 이렇게 올리시고요. 지금 보면 뭐 내겐 너무 더러운 손녀딸,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드라마 리뷰도 말씀드렸죠. 부부의 세계, 이걸 보면서 확 요즘에 막 약간 막 심하게 막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드라마 자체가 너무 과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찍고 나서 올리니까 너무 재밌다, 이런 것도 하죠. 그리고 이것도 재밌었거든요. 7080 그때 그 시절 메이크업,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보다 보면 그 뭐 시장에서 산 1,000원짜리 루즈 리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도 내가 어떻게 유튜버가 되는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유튜버를 그냥 이렇게 구경만 했다면, 이제는 내가 만약에 정말 유튜버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유튜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동종업계의 사람으로서 이 유튜버는 어떤가 분석을 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또 몇몇 유튜브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기도 해요. 이분은 밀라논나라고 하는데 패션 유튜버예요. 그래서 뭐 패션에서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봤던 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분의 자르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옷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고민 상담도 이렇게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시니어분들은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지금 처음부터 뭐 다른 구독자들이 저는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유튜버들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엄마나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내가 옷에 조금 관심이 있고 좀 멋지다. 아까 전에 그 꽃미남, 꽃할배 TV, 꽃할배 TV처럼 그런 분들은 오늘 내가 옷차림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트렌드한 아이콘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먹방을 하세요. 영원 씨 먹방. 그래서 처음에 먹방으로 이슈가 됐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먹방을 시작하다가 먹방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러면 내 일상도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분이 여행 다니거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옛날 통닭 먹방.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그 시장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그냥 친구분들하고 드세요. 시장 음식도. 그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이거를 왜 보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코드랑 또 다르게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유튜브 구독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보면 구독자가 36만 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뷰인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한 분 또 보여드릴게요. 이분 전국 노래자랑 나오셔서 엄청 인싸되셨던 분이죠. 그 손담비의 미쳤어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로 엄청 떠 갖고 광고까지 찍으시고 엄청 이슈가 되셨어요. 지금 보면 네 요렇게 10,000명이 지금 넘으시죠. 그래서 그 손담비 춤을 춰서 별명이 할아버지 손담비에서 할담비예요. 그래서 채널 이름도 할담비, 할담비하고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넣으셨죠. 지금 밑에 보면 옆에 보면 영어로 뭐 코리안 그랜파, 크레이지 케이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춤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가물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노래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올리고 한때 유행의 노래왕 할담비 이래서 요즘에 나훈아의 테스형 제가 그 명절 때 TV에서 온 가족이 같이 보면서 어머 저 노래는 뭐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형 노래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비도 한창 이슈였거든요. 그 비라는 가수가. 그래서 유튜브 물론 올릴 때 최근 트렌드가 뭔지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할담비 지병수로 이슈가 되셨다가 전국 노래자랑 나가셨던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춤,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올리셨어요. 그리고 할담비 일상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뭐 사실 1,000명만 넘어도 꽤 많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00명만 모이면 이게 내 가족이나 내 친지만으로 이 유튜버를 100명을 구독자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아 내 거를 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먹방이나 일상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유튜브 시작하기라고 제가 주제를 처음으로 정했었잖아요. 그러면 내 취미가 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지금 채팅방에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내 취미가 뭔지 한번 적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서는 '아 이런 것들도 취미가' 제가 '이런 것들이 취미지 않으실까?' 하는 것들을 제가 적어 놨어요. 요리가 있겠죠. 요리는 인제 워낙에 다들 잘하셔서 요리도 있을 수 있겠고 제가 쭉 올라오면 그때 한번 또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저희 시아버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집에 계시니까 '너무 뭐를 할까?' 하시다가 갑자기 트럼펫을 주문하셨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트럼펫을 유튜브로 배우고 계세요. 유튜브로 배우고 계시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아버님 댁에 갈 때마다 한 곡씩 좀 늘어가세요,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잘하는 것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 내가 정말 이거를 배워가는 과정을 보고 유튜버들은 응원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 오늘은 이 곡을 드디어 완곡하셨네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음악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낚시도 되게 막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물론 이게 낚시에 관심이 없으시면 이 유튜브를 보지 않으시겠지만 낚시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런 유튜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월척을 정말 잘 낚는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올리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귀농이 아니더라도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내 텃밭 가꾸는 것도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귀농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도 인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렇게 뭐 갑자기 무슨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브이로그나 이런 유튜브 형태로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귀농도 내가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도심에 유튜브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도심에 있고 내가 이 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궁금하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귀농도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산도 많이들 좋아하시죠. 등산 이제 저희 등산은 또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등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인제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에서 영상 편집하는 것도 배우실 수 있어요. 이미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등산에 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이 등산을 함께 가는 과정처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
키네마스터에서 빨리 감기의 기능이 있거든요. 빨리 감는 속도로 막 8배속 이렇게 빨리 감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은 그냥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 거 천천히도 했다가 빨리 감기도 했다가 이렇게 편집을 쪼끔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나면 왠지 그 등산을 올라갔을 때 기분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딱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등산은 여행, 뭐 낚시와도 이렇게 일맥상통되겠지만 여행도 마찬가지겠죠.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곳들 너무 아름다운 꽃 이런 것들을 감상을 같이 남기면서 여행 브이로그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실 여행 유튜버들이 참 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여행 가면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많이 찍고 이걸 가지고 필요한 영상들을 골라서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 영상은 항상 가로로 찍으시라는 거 그것도 알려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행 유튜버나 이런 것들은 하시기 훨씬 좋아요. 지금 옆에 먹방도 또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먹방 같은 경우 뭐 요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하는 과정을 계속 찍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찍는 수고로움이 조금 있을 수 있다면 여행이나 이런 것들 내가 그래서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옆에 보면 미술 혹은 지금 제가 그 시니어 카페에 저도 가입이 돼 있는데 보면 캘리그라피 글씨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시화 이렇게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이렇게 캔버스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찍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서 올리면 어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영상 콘텐츠의 하나가 되겠죠. 그런 것들도 많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의 일상, 손주와의 일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인제 얼굴 같은 게 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번 영상이 올라가면 그걸 불특정 다수들이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삭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을 저장했다, 캡처했다, 사진을 찍어 놨다 그러면 그 영상은 제가 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계속 가지고 소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얼굴을 노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얼굴을 노출하면 그 장점은 더 소통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소통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내가 취미로 해서 고민을 다 했다.'라고 했을 때는 채널을 브랜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겠죠. 그래서 채널 브랜딩이란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우리가 채널명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 할담비, 꽃할배 이런 것들처럼 기억에 남는 이름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채널 아트라고 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메인 화면 창이 있죠. 그런 것들이나 조금만 이미지 그 채널 내 프로필 지금 우리가 뭐 카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동그랗게 내 프로필을 올리는 것도 하실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제가 오늘의 그 발표 이 수업의 컨셉을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잡았는데요. 이렇게 색깔을 정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 이 유튜버는 약간 이런 감성이구나.'라고 느끼기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브릿지 영상이라고 함은 이제 이 영상과 영상을 틀을 때 약간 시그니처 어떤 이렇게 이 영상에서는 꼭 나오는 영상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어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다 만들어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또 소개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만들면 좋을지.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이름을 뭘로 정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채널 이름 정하는 데 몇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을 이렇게 써 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억하기가 좋아야겠죠.
기억하기 좋은 2자에서 5자 정도면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박막래라는 것은 딱 사람의 이름이죠. 아니면 할담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작게 요렇게 기억하기 좋은 2자에서 5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카톡 같은 거나 유튜브도 이제 사진을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작죠. 거기에 작은 글씨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은 2자에서 5자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서 쓰고 싶은 별명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정TV 이렇게 해버리면 은정이라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미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명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채널을 하기를 좋은지, 그리고 어떤 내가 이 채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렇게 주제가 채널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막걸리만 제일 마지막에 막걸리가 있기 때문에 막걸리 만들기를 잘한다고 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홍탁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누구의 제 별명을 만약에 짓는다면 뭐 홍선생의 막걸리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널명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을 하시면 좋고 최대한 기억에 남도록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제목을 채널 이름을 보자마자 아, 이 채널은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라면 읽기 쉬운 대문자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보면은 뭐 은정TV, 선생님들 성함 보이는 대로만 좀 얘기해 보면 영희TV, 덕순TV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TV라는 글자를 만약에 나는 영어를 그렇게 넣고 싶다 그랬을 때 소문자보다는 대문자로 넣으셔야 더 크게 잘 보여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자, 좀 잘 보이실까요? 글씨를 더 키워서 자, 이렇게 봤을 때 소문자로 쓴 것보다 대문자로 쓴 게 훨씬 글씨가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영어를 쓸 때 이렇게 대문자로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채널 이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고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했다 바꿀 수 있는데 90일 동안 3번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유튜버신데 그 수상한 생선이라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수상한 생선 그럼 무슨 유튜버 같으세요? 뭐 하는 유튜버 같으세요? 왠지 낚시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생물 선생의 약자로 생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유튜버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낚시에 관련된 사람인 줄 알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름을 처음에 너무 잘못 지었나 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 짓고 나서 구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실 때는 그 채널 이름을 좀 신중하게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적어보시고 내가 그중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취미와 함께 내가 취미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접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하려고 해요. 먼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방법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이 다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인터넷 제 거 화면도 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유튜브 보통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좀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위에 누르면 내 채널이라고 뜰 거예요. 오른쪽에 동그란 거 눌러보면 내 채널이라고 뜹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채널 여기 눌러보시면 돼요. 내 채널. 이미 만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것만 좀 볼게요. 유튜브 지금 제가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저랑은 모양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사진을 등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누르시고
자, 채널이 개설되지 않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내 채널이 있습니다. 내 채널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채널 만들기 화면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지금 위에 첫 번째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카카오톡 보면 프로필 같은 거 있죠?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등록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 디지털 배움터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수업들도 개설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한번 하시면 좋고 그냥 내가 임시로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 요렇게 올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름이 채널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채널을 과거에 만든 건데 채널명을 바꿀 수 있나요? 하셨죠? 채널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90일 동안 3번씩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걸 만드셔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성함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이미 만드신 분들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고치고 싶으면 여기 눌러서 고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채널 만들기까지 누르면 채널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유튜브에 여기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위에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은 3개까지 개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 채널 다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채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개설을 하시고 난 분들은 여기 내 채널로 들어가시면 내 채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이런 카톡 프로필처럼 올리실 수 있어요라고 했던 그 이미지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동그라미 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대문자로 쓰라고 했는데 저 소문자로 써놨죠? 이거 고쳐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아마 아무것도 안 올라와져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올라와져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영상 올리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미 편집된 영상을 올리셔도 좋고요. 우리 삭제하면 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영상을 올리셔도 돼요. 영상 올리는 방법은 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안 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다들 잘 따라와 주셔갖고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유튜브가 한 달 전하고 또 지금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화면이 옛날에 여기에는 추천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업로드하는 것도 전에는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가운데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지금 더하기 보이세요? 밑에 하단 가운데 있습니다. 더하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만들기가 생겼고요. 지금 여기에 숏 동영상 만들기가 중간에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게 뭐냐면 길이가 60초 이하인 세로 동영상들이에요. 제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바깥으로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숏이라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그냥 메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더하기 누른 거 왼쪽에 숏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냥 짧은 동영상 이게 약간 틱톡을 좀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것이 숏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숏 동영상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의 차이점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동영상 업로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들.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서 내가 고르고 싶은 사진을 하나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시고 우측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골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유튜브에서 가운데 밑에 있는 더하기 표시 누르시고 동영상 업로드 그리고 업로드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누르시면 2가지로 구분돼서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신 분들은 화면이 요렇게 왼쪽 그림처럼 나오는 분들도 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나는 동영상 업로드를 눌렀는데 지금 좌측에 있는 건 숏 동영상 만들기거든요. 짧은 동영상, 길이가 60초 이하인 세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동영상 업로드를 했음에도
내가 길이가 60초 이하인 세로 동영상을 올렸다 했을 때는 요렇게 숏 동영상으로 올라가져요. 그리고 길이가 60초가 아닌 경우 세로 동영상을 올려도 이렇게 숏 동영상으로 바꿀 수 있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숏 동영상으로 된 거고 오른쪽에는 그냥 유튜브 영상이 되는 건데 제가 숏 동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뜨신 분들 세로로 된 동영상을 눌러서 왼쪽으로 뜨신 분들 먼저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제가 고르는 거 있으면 다음을 누르는데 제가 가로 동영상은 또 이렇게 안 뜹니다. 세로 동영상인 경우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이거 제 영상을 또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 일단은 여기 밑에 지금 2.9S라고 뜨죠. 이게 2.9초짜리 영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들 제가 제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선생님들 올리셨을 때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돼요. 얘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네요. 자,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네. 잠시만. 제가 다른 영상을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다른 영상으로 돌렸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28.5S라고 나오죠. 이거는 28.5초짜리 영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줄일 수가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끝에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하얀색 막대기가 양옆으로 있어요. 얘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길이를 자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내가 필요가 없는데 하면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만 지금 하고 나니까 18.1초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영상에서 일부만 올리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그 갤러리에서 잘라서 올리지 않고 여기에서 간단히 올리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세로 영상 짧게 하신 분들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유튜브 어플에서 보고 있어요. 유튜브 어플에서 보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고 나면 내가 이제 이 영상을 올려도 괜찮겠다 하면 다음 누르시면 돼요. 자,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숏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올리기 직전에 영상을 자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올릴 때 우리는 동영상 업로드를 눌렀는데 그 밑에 숏 동영상 만들기를 누르면 그거 같은 경우는 바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찍었던 숏 영상의 기준입니다. 숏 영상은 세로로 된 60초 이하의 영상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다 고르신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내가 잘 맞추자. 우리 연습하는 중이니까 한번 따라가는 것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이거 다음을 누르신 분들은 보시면 밑에 음악, 텍스트, 타임라인, 필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요. 이건 뭐냐면 이 영상 자체에 음악을 추가할 수도 있고 글씨를 추가할 수도 있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유튜브 영상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은 아까 첫 화면에서 숏 동영상으로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필터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가 영상에서 간단히 필터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필터 보시면 필터가 여기 있죠. 필터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앞에 뭔가 셀로판 테이프처럼 뭔가 이렇게 다른 필터를 앞에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필터 위주로 한번 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숏 동영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동영상을 누르실 때 자, 세로로 된 60초 이하인 동영상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만약에 그러면 지금 같이 한번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동영상을 올리실 때 세로 60초 이하 동영상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음악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글씨도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요런 것 지금 업로드 중이니까 편집까지 자세히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실 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다 됐다. 그럼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부 영상 추가라고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 간단한 제목과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쓰시고 공개 여부는 자, 한번 같이 할게요. 여기에 디지털 배움터. 제가 디지털 배움터 수업하면서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사진 수업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자, 공개는 자, 이거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름을 넣을 수 있고 공개 같은 경우는 공개는 전체가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지 일부 공개는 내가 내 주소를 보내준 사람만 볼 수 있는지 비공개는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약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릴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집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층이 있어요. 시청자층.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한번 들으세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또 다른 그 동영상, 긴 동영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청자층으로 들어가시면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라고 나와 있어요. 필수사항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예, 아동용입니다는 뭐냐면 아이들 전용 영상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아이들을 엄청 보호하고 있어요.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어서 이 아동용입니다를 누르면 아이들 위주로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댓글도 안 달리고 그런 검색 같은 거에서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동용이 아님을 꼭 눌러줘야 돼요. 아동용을 아님을 누르셔야 돼요. 아동용입니다 누르면 절대 안 되세요. 만약에 아이 손주들 얼굴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아동용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아동으로 그렇게 빠지는데 그거는 아이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즘에 댓글 쓰고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층까지 다 고르고 나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영상이 업로드 돼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어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야,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에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숏 동영상 만드는 방법, 올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더하기 눌러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 지금 숏 동영상 지금 다 만드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좌측 하단 더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숏 동영상이랑 똑같은 걸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한 다음에 저희 지금 세로로 된 동영상을 가지고 올리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세로로 된 동영상을 60초 이하의 동영상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잠깐 다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사진을 고를 수 있고 다음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들어가서 세부 정보, 제목 넣고 공개 여부, 시청자층, 어린이 아닙니다 하고 업로드 누르면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긴 동영상 넣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긴 동영상, 가로로 된 긴 동영상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동영상은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붙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상을 편집하는 어플에서 두 개를 붙여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의 영상을 올리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더하기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더하기 다시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유튜브 첫 화면으로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자, 더하기 누르시고 동영상 업로드를 누를게요. 이번에는 어떤 영상을 골라야 되냐면 가로로 된 영상이고요. 가로로 된 영상으로 된 걸 고를 겁니다. 세로로 찍은 영상을 하면 보통은 60초 이하의 영상들이 많아서 숏 영상으로 올라가지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된 영상은 60초 이상 되는 영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가로로 된 영상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미리 보기를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숏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우측 좌측에 두꺼운 하얀색 바가 있어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선 줄여지지가 않아요. 숏 동영상 지금 말고, 자, 선생님, 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첫 화면에서, 지금 유튜브 첫 화면에서 가운데 여기 가운데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가운데 하단에 보면. 최신 버전은 플러스 버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면 여기에 그 동영상 모양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서 올릴게요, 선생님들.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해서 동영상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으면 아까 숏 동영상과의 차이는 오른쪽 왼쪽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길이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엔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딱 만든 영상을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숏 동영상 올리는 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항상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편집이 다 된, 완벽하게 된 영상을 올리셔야 하고, 두 개의 영상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플러스가 안 되는 분들은 상단에, 제가 뭐라고 써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동영상 올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신 분들 쓰실 동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하실 동안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세부 부분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여기다가 제목을 쓰실 수 있어요. 제목을 쓰고 설명을 쓰고 공개 범위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좀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 업로드 했을 때는 이렇게 제목과 설명 그리고 공개 범위는 항상 아동용이 아니게 올리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요거까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플러스가 안 뜨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면 카메라 같은, 그 비디오 카메라 같은 아이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유튜브 기본 화면, 지금 이거 세부 정보 추가 쓰시는 분들 말고 아까 더하기 버튼 없어요 하셨던 분들 설명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유튜브 첫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비디오 카메라 같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조그만 아이콘, 캠코더 그런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 과정은 동일합니다. 저랑. 그 이유 과정은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씩 보면 일단은 여기 제목부터, 사실 이런 제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검색을 했을 때 이 제목이나 설명에서 그 검색 키워드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뭐 한라산 다녀오다 이렇게만 쓰면 조금 검색이, 한라산이라고 했던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한라산, 뭐 등반기, 뭐 힐링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여러 가지를 쓰시면 도움이 돼요. 여기 보시면 제목 넣으셨고 설명 추가해서는 이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써야 하지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쓰기, 제가 이따가 어떻게 영상을, 다른 영상들은 어떻게 올렸는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위치는 추가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데, 자, 요거는 이제 앱 사용 중에는 이 위치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그 위치를 지정해주면 보통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어플에서도,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에서 사진 완전 정복 사진을 하는 유튜브 수업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사진의 그 정보가 보통은 몇 월 며칠에 찍었다, 그리고 어디서 찍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위치를 선택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를 들어가서 검색하면 뭐 이 영상에 대한 위치를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가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걸 좀 다 꺼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위치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생 목록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영상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영상들을 비슷한 영상들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걸 재생 목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생 목록을 만들어 두면 이걸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동영상이 좀 많이 모였을 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실 건 제목 넣고 설명 넣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개 여부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공개 여부는 모두 공개는 어떤 사람들이나 제가 이거를 한라산이라고 올렸으면 한라산을 검색한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라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뜨진 않아요. 유튜브가 제일 유명한 제일 많이 보는 동영상부터 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색에서 쉽게 내 영상을 찾기 어려워요. 그거는 조금 더 누적돼야 내 정보는 누적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공개는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만들고 나시면 우리가 공유하거나 이런 걸 하거든요. 그 공유에서 이 각 동영상마다 링크 주소가 나와요. 우리가 집 주소처럼. 그래서 그 주소를 내 친구한테 보내주면 그 주소를 들어온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일부 공개예요. 검색은 되지 않으나 링크가 있으면 오픈돼서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공개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이 영상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할 때는 비공개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릴 때도 사람들이 보는 게 조금 그렇다 그럼 비공개 누르시고 올리시면 돼요. 그 예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유튜브 좀 하시는 분들은 매일 만약에 뭐 화요일 10시마다 업로드됩니다. 이런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그런 유튜버들은 여기 예약해서 그 시간을 늘 지정해 놔요. 그러면 지금 제가 게시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지금 해놓더라도 그 시간에 올라가지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세로로 찍혔으면 가로 형태로 올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상 편집에서 가로로 돌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작성을 하셨으면 다음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뜨죠. 시청자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숏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서 모든 게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음 시청자층을 선택할 수 있는 영상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아동용 아님 누르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아동용 영상이면은 나중에 너무 유튜브가 잘 돼서 수익 창출도 되거든요.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아동용 영상은 수익 창출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올리는 옛날에는 그 강남에 빌딩 사고 막 이랬다 그랬거든요. 유치원짜리가.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아동용으로 올라가면 수익이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자,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러면 업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업로드 누르신 상태로 돌아오면 첫 화면을 이렇게 들어와지죠. 그러면은 내 채널로 한번 가볼게요. 내 채널로 가는 방법은 맨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누르셔서 위에서 네 번째 있는 내 채널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제일 첫 화면만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내 채널에선 제일 첫 화면만 보여요. 근데 여기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이 이렇게 있고 제가 아까 올린 게 어디 갔을까요? 동영상 관리로 들어가 볼게요. 얘가 또 자꾸 바뀌어요. 이거를 계속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자꾸 바뀌어서 자, 내 채널로 들어왔을 때 동영상에서 동영상 관리로 가볼게요. 그러면 유튜브가 올라가고 있는 영상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과정이 나와요. 저는 영상이 조금 길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첫 화면에서 유튜브 처음 홈이에요. 처음 홈이고 오른쪽 위에 채널 누르시고 채널 아니지 동그라미 버튼 누르시고 내 채널 들어가시면 내 채널 여기는 영상이 올라간 영상들이고요. 동영상 내가 올린 동영상들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들어가시고 오른쪽에 동영상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바뀐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열흘도 안 된 것 같은데 동영상 관리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물쇠는 뭐냐면 아직 이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공개가 안 된 것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올린 것들도
지금 시청 준비 완료 이렇게 들어가지죠. 1분이 넘어갈 때는 동영상을 숏으로 했을 때 1분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드려야 들어가 세로로 된 동영상을 들어가면 1분이 넘어갈 때 세로로 된 동영상을 눌러서 들어가면 1분이 지나면 숏 영상으로 할 건가요? 말 건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여기까지만 되면 이 영상을 수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올린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신 것부터 그럼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선생님. 자, 올린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그거 공개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삭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삭제. 근데 지금 아마 올리시면 삭제부터 알려드리면 안 되겠네요. 삭제를 해버리시면 안 되니까. 자, 그 영상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미리 보기도 할 수 있고 잠시만 여기서 지금 여기에 수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여기서 오른쪽에 점점점은 항상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엔 점점점은 늘 메뉴예요. 그래서 내가 편집하고 싶은 동영상 오른쪽에 점점점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 삭제도 있고요. 여기 수정도 있어요. 그래서 삭제하고 싶은 동영상은 삭제를 누르시는 거고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우리가 썼던 것들을 다시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예약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이 동영상은 8월 10일 12시에 오픈이 되도록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지금 게시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게시에서 공개로 할지 일부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무조건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그러면 제목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자물쇠였다가 자물쇠가 없어졌죠. 전체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항상 모든 어플은 최신 버전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신 버전은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업데이트 원래는 설치 아니면 열기 두 개만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 업데이트라고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 아마 음악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속 재생이 될 텐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음악을 이런 것들을 영상 편집하는 어플에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영상 자체를 수정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지금 다른 영상들을 막 이렇게 올렸죠. 이런 영상들을 다른 영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영상을 올렸는데 만약에 이슈되는 영상을 올리고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서 막 어떤 홍보 효과를 위해서 다른 영상으로 바꿔놨다. 이 막 뷰수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를 그냥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건 안 되고요. 보통 PC에서 하는 작업이긴 한데 뭐 소리를 바꾼다든지 음악 소리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냥 완전한 영상을 올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고 재생 목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오늘 하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재생 목록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재생 목록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것들 이런 모양 폴더 한 바구니에 담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미지가 다르죠. 이게 썸네일이라고 해요. 이게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올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썸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동안 이거는 유튜브 여기서 올라가지가 않고 유튜브 제가 보면 이런 어플이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이 있어요. 자, 제가 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을 좀 찾아볼게요. 선생님들. 이거는 썸네일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할게요, 선생님들. 자, 플레이 스토어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된 요런 화면이 뜹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유튜브를 운영하시면 여기에서 통계
누가 들어왔고 오늘 구독자가 1명 생겼고 내일 2명이 나갔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1시부터 2시까지 몇 명이 들어왔고 2시부터 3시까지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를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들. 유튜브를 운영하실 분들은 이게 설치가 돼 있어야 더 수월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편집 여기서 그 수정하는 것도 여기서 하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입니다. 제가 받으시는 동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선생님들한테는 많이 안 뜰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구독자가 몇 명인지도 나오고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도 각각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보기만 하세요. 선생님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설치되는 동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실시간 조회수 막 이러면서 시간별로 1시간 단위로 몇 명씩 들어왔는지 나와요. 지금 여기에 희미하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죠. 박선 선생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거 답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 중에 아마 11분이 제 유튜브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조회수도 나오고요. 그 지금 실시간 48시간 근 이틀 동안 사람들이 네 공짜입니다. 자, 이거는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은 유튜브를 관리하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몇 명이나 이틀 동안 몇 명이나 봤는지 구독자는 자, 이거 제 아들인 것 같은데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들도 실시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유튜브 구독자가 훅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에서 뭐가 소개가 됐던지 뭐 예를 들어서 검색에 뭐가 이슈가 돼서 하던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상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보는 것도 제가 지금 제 거 아이디 들어가서 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반영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도 조회수로 반영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이거는 잠깐 또 노출수, 노출 클릭률 이거는 내 검색을 했을 때 얼마나 검색이 잘 되느냐고요. 그 검색을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느냐거든요. 100명이 봤는데 그중에 5명이 클릭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출 클릭률은 한 5에서 7 정도면 그래도 적당히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이 노출 클릭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썸네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마 여기 들어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분석 왼쪽에 보면 빡빡빡. 자, 지금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되는 유튜브는 아마 가수 노래나 이런 것들을 올리셨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그냥 삭제하시면 돼요. 저작권 침해, 근데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잠깐 알려드리면 제가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가 됐다. 그냥 빨리 지워라. 이러면 가끔 나는 저작권을 썸네일도 알려드릴게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가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유튜브에 해명하면 돼요. 무조건 삭제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경고가 왔을 때 보통은 아마 가수 노래를 넣거나 뭐 그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유튜브가 자동으로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안 올리시면 되고요.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분석 바로 옆에 메뉴가 있어요. 이게 메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좌측 위에 메뉴가 있어요. 3개 막대기 쭉쭉쭉 있는 거 누르시면 여기에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아까 대시보드는 첫 화면, 제가 분석하는 화면이었고 동영상으로 들어가면 제가 올렸던 것들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편집하고 싶은 썸네일에 대해서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썸네일은 뭐냐면 동영상을 대표하는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많은 거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어느 동영상을 했을 때 미리 궁금증 제가 박선 선생님 수업 끝나고선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직 괜찮거든요. 네, 지금 바로 문제는 안 되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색은 됐으나 제가 요리를 하나 검색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클릭하잖아요. 그럴 때 잘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증을 좀 유발해야 되고 영상을 좀 미리 보는 효과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눈에 잘 띄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영상 중에 썸네일 같은 경우는 저희 수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유튜브 수업에서도 할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 수업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 이렇게 수업을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는 것까지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막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오른쪽 영상을 보면 그냥 딱 사진 하나만 올려놨죠. 그래서 어떤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고르시면 돼요. 제가 점점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만드실 때는 그냥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영상 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관련이 없는 사진을 올려놓으면 그 사진을 보고 클릭했는데 들어갔는데 내가 보려는 영상이 아니었네? 그럼 바로 이탈이 나오거든요. 사실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게 하느냐도 콘텐츠를 굉장히 좋은 콘텐츠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을 하시고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상 그리고 글씨가 우리가 유튜브 보면 보통 작은 화면에서 보죠.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백종원 아저씨의 유튜브를 보여드렸는데 뭔가 좀 한 유튜버의 채널인 것 같죠? 약간 이런 통일감을 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 사진을 가지고 지금 아까 했던 영상에서 올리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우리 여기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 좌측에 바 눌러서 동영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올린 영상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죠. 그 동영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연필 모양 보이세요? 펜 모양. 네, 요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런 것도 수정했던 것들도 여기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고요.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고 싶다, 고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사진에 보면 연필이 또 있네요. 그쵸? 사진 속에 연필이 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썸네일을 안 만들었어요. 보통 썸네일을 하려면 근데 전화번호 인증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동영상이 3개, 동영상 속에 알아서 추출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내가 이 동영상 속에서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썸네일로 그러면 그걸 고르셔도 돼요. 그럼 그게 썸네일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맞춤 썸네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맞춤 썸네일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마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썸네일을 누르면 인증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핸드폰 번호만 인증하시면 무리 없이 인증번호 넣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썸네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내 폴더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제가 누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썸네일이 바뀌었죠, 선생님들 보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지금 네,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저장 안 하고 나가볼게요. 다시 한번 동영상에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골랐던 거 누르시고요. 우리가 골랐던 동영상, 편집할 동영상 들어가시면 여기에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여기서 편집할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 편 모양 누르면
아까 전에 우리 유튜브에서 수정했던 내용들을 여기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하실 수 있고 이 썸네일 미리 보기 영상을 고치고 싶기 때문에 사진에 있는 펜을 누르시는 거예요. 사진에 있는 펜을 누르신 거고 썸네일 다운로드는 뭐냐면 현재 있는 썸네일 이 사진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는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세 개의 이 사진은 내 영상에서 유튜브가 알아서 골라낸 것들이에요. 골라낸 것들 중에 선택하셔도 되고 맞춤 썸네일로 들어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썸네일을 하나 만드셔도 좋겠죠? 그 부분을 캡처하셔도 좋겠죠? 내가 고를 수가 없어요. 그 영상 속에 일부인 그 장면만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면을 키네마스터에서 편집하실 때 캡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맞춤 썸네일을 누르시고 그 썸네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썸네일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변경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고르시고 나면 썸네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다른 영상들이 미리 보기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변경을 내가 이미 골랐는데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다른 썸네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수업에서 다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특강이라서 정말 저는 요약뿐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그 디지털 배움터에서 영상 편집하는 과정이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이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에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미리 캔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컴퓨터로 만들 때 이렇게 컴퓨터에 만들 때 이렇게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컴퓨터로 만드실 때 이렇게 샘플이 다 나와요. 저도 여기서 사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씨만 바꾸고 사진만 바꾸면 멋진 썸네일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는 컴퓨터로 조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배움터에서 이거 그 디지털 컨텐츠 만드는 수업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멸치 앱은 그냥 간단히 그냥 어플인데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수업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드리고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상을 어떤 채널을 설정할지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올리면 좋을지 썸네일을 올리는 방법까지만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